네,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네, 오늘 이에 대한 얘기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장관님 안녕하십니까? 자, 올해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부터 이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좀 됐을까요? 네, 최근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서 아시다시피 만 18세까지 첫 선거를 치르는 등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우선 먼저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해서 토론하고 정책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활동 모델을 확산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해서 네. 청소년들이 손쉽게 상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. 네. 한편 올 2월에는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6명으로 위촉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좀 동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 자살이라든가 비행, 우울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도 좀 마련이 됐을까요? 네, 가출, 자살, 폭력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먼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, 군구 중심으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 사업을 9개로 만들었습니다. 예. 또 위기 청소년 통합 정보망을 구축했고 국가의 공적 보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것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한편 자살, 비행, 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1:1 맞춤형 특별 관리를 통해 트라우마 심리 지원, 또 비행 청소년 재발 방지 등 위기 상황을 전문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네,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처럼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네,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예. 더불어서 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좀 꾸준히 저희가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좀 바뀐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좀 정책이 바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. 네, 정부는 전국에 215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, 사회 진출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, 직업 훈련,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. 네.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 안팎 청소년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네.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의무화 자동화로 촘촘한 발굴 및 신속한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학업 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적 처리 정보 시스템을 지원센터를 통해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예. 재학생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특성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또 활동 공간도 개선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또한 올해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자 급식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는데 양질의 급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단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는 여가부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. 채팅앱 등의 새로운 유해 환경 문제도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. 이렇게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?
네,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또 피해자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 수칙을 아동 청소년용 보호자용을 따로 개발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. 예. 이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한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배포한 것입니다. 네. 또 특히 무심코 사용하는 랜덤 채팅 앱 등 성매매로 유인된 청소년들이 그 피해 발생할 때부터 안정적인 지원과 그 심리 정서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기도 합니다. 예. 특히 이제 그 랜덤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별도의 본인 인증 장치 없이 닉네임, 성별, 나이 등을 이미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익명성에 기대해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이번 N번방 대책의 일환으로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. 예, 예. 네. 그래서 이용자 본인 인증 및 회원 관리, 대화 내용 저장, 신고 기능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랜덤 채팅 앱은 사용할 수 없게 하고자 합니다. 아예 이번 근절을 하반기에 하는 거죠. 고시를 내려고 합니다. 예. 예.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좀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달에 발표됐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에서도 특히나 취약한 청소년 관련된 추가 보호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? 네, 가출 청소년 등은 그 생계 등을 위한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피해 예방 및 지원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청소년 밀집 지역,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온 오프라인 아웃리치 및 가출 예방 홍보 등을 강화하고 1388 등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서 그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하고 예.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유연한 시설 운영을 해서 이들이 이 시설 활용에 위화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공적 보호 체계 내로 이들을 유입할 생각입니다. 네. 자, 청소년 관련 범죄의 그 노출 경로가 더 악랄해지고 그 수법도 참 은밀해져서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많이 이런 대책들이 있을 텐데요. 앞으로도 보다 세밀하고 좀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런 여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말씀 잘 네, 들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